자, 2022년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나왔고요. 자, 82.7조, 전년 동기 대비 8.8%가량 증가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건설공사 계약이 증가를 한 거는 이제 건설업계에서 보면 나쁘지 않은 뉴스지만 건물을 분양받게 되는 이 수분양자 입장에서 보면 결코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자, 우선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를 구분해서 보면, 그러니까 공공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4.9% 감소를 했고요. 자, 민간인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 약 12.0%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연간 추이로 보면 대체적으로 민간 쪽 비율이 높았었는데, 특히 두드러진 부분은 민간 건축 중에 이 상업용, 공장, 작업장, 기타 건축물에 대한 공사 계약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금리 상승의 여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 하반기까지는 예정된 공사가 있기 때문에 공사 계약 건수가 감소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인 상태이고요. 자, 전체 공종 중에서 이 토목 부분을 제외하고 이 건축 부분에 대한 추세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표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지표는 건설공사 계약액 중에서 건축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공공을 제외한 민간 부분에 대한 금액입니다. 자,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나타내는 거고요. 공사 계약액이 가장 많이 떨어졌던 때가 공사액 증가 퍼센티지로 봤을 때 2017년도가 유일하게 마이너스가 났었고요.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일반적인 분양형 건축물,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 혹은 아파트인 경우에 평균 공기가 규모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1.5년에서 길면 2.5년, 상황에 따라서 3년까지 가는 것도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약 2년 정도로 봤을 때 2017년도에 계약 건수가 많이 줄었었기 때문에, 자, 그로부터 공사가 준공되는 2년 후인 2019년도에는 전반적인 준공 물량이 과소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분양 시장에 나오게 되는 매물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양이 상당히 잘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와 동시에 2018년도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금리가 하락되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호황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2019년에서부터 2021년까지 기준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건축공사 계약액이 폭증하게 됩니다. 자, 2021년을 최저점으로 이제 2022년서부터는 금리가 폭등하게 되죠. 기본적인 건축사업 자체가 이 금리의 영향을 받더라도 일부 타임 딜레이가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오늘 하겠다라고 해서 내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전 준비 작업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폭등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사업 진행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자, 현재 2쿼터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1년보다 역시 건축공사 계약액은 역대 최고를 찍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2019년까지 전반적인 건축공사액이 적었기 때문에 그때 분양을 했던 건축물들의 평균 공기 2년을 적용하게 되면 대부분 2021년에서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준공 물량이 풀리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준공 물량 자체는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까지만 해도 이 분양 시장 자체가 상당히 활기를 띄었었던 것이고, 자, 본격적으로 금리가 급상승하게 되는 2022년을 정점으로 해서 시장의 공급 물량 자체는 최대치를 찍게 되고, 자, 그렇게 했을 때 2022년도에 계약이 된 물건지들은 대부분 평균 공기 2년을 적용하게 됐을 때 2024년에서 2025년에 준공을 맞이하게 되죠. 다만 그 시점이 되면 워낙에 분양 물량이 많았었기 때문에 준공 물량 과다가 되고 상당히 많은 물량이 한 번에 풀리게 되기 때문에, 자, 이 시기에 준공이 되는 건축물들을 소유하고 계신 소유자들께서는 상당히 고전을 겪을 수 있다. 자, 다만 빨간색으로 표시한 예상 금리 그래프를 보시면 금리는 2023년을 정점으로 꾸준히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고요. 자, 기본 전제 조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가 되고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정화되면서 금리 감소가 시작된다 라는 전제를 깔은 거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2022년서부터 전반적으로 다시 물량 감소가 예상이 되고 2024년을 저점으로 해서, 자, 전반적으로 감소되는 금리의 영향을 바탕으로 2024년을 최저점으로 다시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는, 혹은 공급량이 전체적으로 계속 감소인 추세를 몇 년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금리 감소 영향으로 공급량이 늘어난다고 봤고, 그렇게 했을 때 2024년도 분양 물건에 대해서는 준공 시점인 2026년과 2027년에는 다시 준공 물량 과소로 분양 시장이 상당히 호황을 띨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기본 전제는 이 건설공사 계약액 안에 건축공사비만을 데이터로 하지 않고 토목공사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SOC 사업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건설업계의 추세를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공사 계약액 총액에 대한 추세는 분양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자,
자, 먼저 서울과 인천, 그리고 대표적인 광역시인 부산, 그리고 경기 지역, 자, 이렇게 4개 지역만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지역에 따라서 보면 계약액에 대한 증가 추이가 상당히 큰 폭으로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금리가 급상승하고 있는 2021년에서부터 2022년까지의 추세만 놓고 봤을 때는 보통은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시장이 이를 예측을 하고 공급 물량을 줄여나가게 됐을 때는 전반적인 공급 시장이 안정화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봤던 것인데, 금리를 따라서 공급량 증가가 이루어지는 도시들이 상당히 리스키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공급량이 늘어나는 곳이 부산이죠. 부산이 기준금리를 초과하는 이제 공급 증가량을 보이고 있고, 서울도 기준금리와 함께 이 계약액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서울인 경우야 뭐 당연히 예외라고 치더라도 부산인 경우에는 서울만큼의 그런 내성은 없기 때문에 지금 공급량이 과다하게 늘어날 경우에 시장이 상당히 버티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인천인 경우에는 현재 닫보인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 경기도권인 경우에는 오히려 계약액 자체가 감소세에 있기 때문에 안정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자, 기준금리에 따라서 순응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전국 단위로 한번 봤을 때는 지금 2021년에서부터 2022년 사이에 자, 건설공사 계약액 자체가 급등하는 곳이 이제 울산이 있습니다. 자, 울산인 경우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이제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이 역시 부산, 그리고 전북, 충북, 그리고 충남 순으로 건설공사 계약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는 대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자, 대규모 SOC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금액도 일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자, 특정 건축물에 대한 분양 시장을 대변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공사비 안에 건축공사비가 녹아있고 전반적인 부동산의 분위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기준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도 같이 건설공사 계약액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